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3대 지수 모두 한 번 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독일에서 들려온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 때문이었고요.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소간 늘어났다라는 소식에 그동안 굉장히 타이트했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조금은 느슨해졌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이어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금요일 장을 맞이한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들려온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SM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소식 간밤에 좀 들려오는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805원으로 전년 대비 2%가량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일단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가량 상승하면서 2,484.05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0.39% 상승하면서 781.65포인트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요. 어제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꿈비인데요. 신규 상장주들의 기세가 날로 좀 기세등등한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상장을 한 이후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상한가 기록하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9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꿈비 같은 경우는 아동, 유아 전문으로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도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었죠. 하지만 오늘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네요. 0.28%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5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알리바바의 AI 챗봇 개발 소식에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 알리바바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의료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부각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도 역시 AI 챗봇 관련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베이스인데요. 자, 오늘 전일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관련주들 좀 하락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네요. 1.51% 낮게 출발해서 4,2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알리바바 자회사와 클라우드 사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죠. SKCNC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스마트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력이 부각되면서 전일 상한가로 장을 닫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웅진입니다. 이 종목 역시 챗 GPT 관련주로서 AI 챗봇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전일 상한가로 장을 닫았는데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전일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챗봇 관련주로서는 처음으로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11% 상승하면서 1,919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웅진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챗 GPT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 파트너십을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을 받으면서 전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EUB인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상한가 안착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로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3,2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100억 원가량의 조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도 역시 루트로닉 3무C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시가총액 100억 원가량의 작은 종목입니다. 전일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29.98%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54,2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요. 전일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들입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제넨바이오인데 제넨바이오 전일 24%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5% 낮게 출발해서 2,15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이종이식 전문 기업인데 관련해서 이제 4월 달쯤에 임상을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일 24%가량 상승 탄력을 받았던 부분 오늘은 조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요. 이니텍인데요. 역시 AI 챗봇 관련주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와 관련이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종목인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2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 보시죠. 이 종목 20%가량 상승 탄력을 어제 받아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23% 하락하면서 3,295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종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9월에 메가존 클라우드와 합작사 세종 클라우드를 설립한 바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챗봇 관련주를 이야기할 때 메가존 클라우드와 관련이 있는 세종까지도 상승 탄력을 받아줬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전일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줬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갑니다. 1.83% 상승하면서 11만 1,2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요. 쌍방울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도 좀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는 종목이죠. 전일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에서도 조정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3.95% 낮게 출발하면서 34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임원진들의 횡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SBW 생명과학도 보시죠. 이 종목도 역시 쌍방울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9.2% 낮게 출발합니다. 전일 시간 외에서 8% 넘게 하락폭을 보였던 SBW 생명과학인데 오늘 750원대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방울 그룹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임원의 횡령과 배임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종가 대비 9.2%가량 빠지는 흐름 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오늘도 9.2%가량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요. 전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오늘 전일 시간 외에서 상승 탄력 받아줬던 만큼 12.23%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5,000원에 오늘장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맥스 지난 8일이었죠. 주당 50원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래 ING도 보겠습니다. 전일 시간 외에서 7.33% 상승이 나왔던 미래 ING인데 지금 계속해서 경영권과 관련해서 휴마시스 인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냈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오늘 4% 높게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68원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부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0.42%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강합니다. 3.75% 위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LNF, 에코프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2월 10일 금요일장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 일단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간밤 미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출발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또 흐름을 이어나가게 될지 다음 주에 또 중요 일정들도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시장 출발했네요. 자,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고요. 코스닥도 역시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42% 낮게 출발하면서 2,471포인트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낮게 782.76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개장 시황 빠르게 함께 살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면요. 코스피 오늘도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지금 10위권 내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단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 봤을 때도 뭐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죠. 그리고 장중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커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다라는 것보다도 뭐 개별 종목 이슈 외에는 오늘 장도 뭐 특이한 부분은 없죠. 뭐 오늘 뭐 이제 그 중국의 뭐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약간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1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면은 2월 달에는 이 코스닥에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개별 종목 중심의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으로 그 분명히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니까 코스닥 그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당분간은 좀 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0.79% 하락, LG에너지가 1.09% 하락, SK하이닉스 0.21%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8% 하락, 삼성 SDI가 1.22% 하락, LG화학이 0.74% 하락, 네이버가 1.3%의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고 현대차도 0.52% 그리고 카카오도 2.4%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어봤을 때도 상승하는 종목은 많이 없네요. 그나마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0.18%, 신한지주가 1%, 어제 이어서 이제 금융, 은행, 이 지주사들이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게 특징적인 그런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뭐 금융지주사들이 어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본다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그 지주사들 어제도 뉴스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대급 실적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증권에서 이제 공공재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종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 쪽보다도 지금 섹터, 뭐 AI도 그렇고 2차 전지 이런 모멘텀이 그나마 좀 글로벌적으로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주식을 접근한다면 그런 부분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도 하락폭이 2% 이상 나오는 기업은 많이 없죠. 그나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카카오가
카카오, SM, 하이브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로 오늘 좀 등락폭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지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작년에 연매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와 좀 대립이라기보다도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부에서 약간의 경쟁 관계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어떤 실적보다도 SM 이슈로 지금 카카오를 평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떨어지는 기업은 없네요. 그리고 2% 이상 오르는 기업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하이브가 지금 5.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SM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시각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오늘 특별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네요. 지금 1% 이상 오르는 기업도 많이 없는 상태고 그나마 좀 일제머티리얼즈가 1.07%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롯데케미칼이 이제 일제머티리얼즈의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인수 작업에 대한 부분은 1분기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일제머티리얼즈와 롯데케미칼 둘 다 있겠지만은 주가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일제머티리얼즈가 우선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49%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78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물론 강하고요. 단연 눈에 띄는 게 바로 SM인 것 같습니다. 지금 16%가량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SM뿐만이 아니잖아요.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던가 SM CNC까지 다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는데 자, 이성욱 차장님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최대 주주가 바뀌었을 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에는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SM 자체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가 상승했을 때 최대 주주가 바뀐다. SM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을 때 최대 주주가 바뀌는 부분은 거의 90%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던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SM이 당연히 16.04%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도 전체적으로 지금 JYP 엔터까지도 3.8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시가총 1위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3.6%의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에코프로 왜 에코프로만 이렇게 오르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양극재를 생산하더라도 에코프로가 이제 고부가 가치가 마진이 많이 남는 양극재 위주로의 판매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전망이 굉장히 좋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호황도 있겠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이 그 장점을 최대한 지금 현재 실적과 지금 연결시켜서 증권사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능력을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 12억 5천 톤에서 거의 지금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2년 안에 올린다는 계획인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일정 부분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 미국을 뗄 수 없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증권에서 많이 키워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케어젠이 지금 1.49% 그리고 휴젤이 0.49%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3.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대주전자 재료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죠. 이런 양재뿐만 아니라 응급제 쪽에서도 시장에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주전자 재료의 최근의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위부터 100위까지 갭을 본다고 하더라도 SM 관련주 그리고 또 Y벤터도 오늘 좀 시장에서 덕을 보고 SM 덕을 보는 것 같네요. 지금 2.07%로 엔터 업체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상황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SM 관련주들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들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다가 지금 어제 상장을 했죠. 꼼비는 역시 또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종별로 현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험과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보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월등히 많네요. 이성우 차장님, 업종별 현황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험 업종이 0.35% 상승, 현대해상이 1.14%, 그 DB손해보험이 1.08%, 동양생명이 0.44%, 삼성생명이 0.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업종도 지금 괜찮죠. 지금 현재 제주은행 3.69% 상승, 하나금융지주가 1.99% 상승, 신한지주가 1.63%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행 쪽의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여러 다른 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탄력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코스피에서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 위주로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도 역시 차익에 대한 분위기가 코스피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락하는 업종이 우세한데 그나마 역시 오락문화, 엔터 업종이 포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SM이 14.42%, 키스트가 6.51%, 큐브엔터가 0.4%, 파라다이스가 1.89%, 에이스토리가 1.8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죠. SMCNC 역시 관련주로서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기업들 중에서도 SMCNC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좀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락세가 큰 업종이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업종이 오늘 좀 차익 실현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현황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기 전에 속보 들어온 부분 하나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내일부터 재개한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내일부터 재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지금 우리 시장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0.79%까지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개장 시황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개장 시황 예상했던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도 상승 출발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 계속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잘 버텼습니다. 기관이 금융투자 중심이 돼서 3,863억 원, 꽤 크게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개인도 같이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개인의 순매수만으로는 시장을 받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는 부담이 다가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하락이다. 그렇지만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 오늘 같은 자리에서 크게 하락이 커지고 추세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나빠진 게 아니라요. 좀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2,500이 가까워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윤정식 이사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다와 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계속 좋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100%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테슬라 올랐었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이 둔화가 되고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왜 하락이 나오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지를 본다라면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2,500선을 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시황은 괜찮거든요. 이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전기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사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중심이 돼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중심이 돼서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수도 2,500 넘기가 좀 부담스럽죠,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싸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도 단기간에 작년 말을 생각해보면 2,2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5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좀 빠르게 올랐던 부분들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 올라가기에는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본다라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도 최근에 계속 나오면서 상승 탄력 둔화가 됐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명히 매력이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매수하는 자금이 있을 때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난다라면 매수가 힘을 더 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정식 이사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와 주고 있지만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식 이사님께서 포착하신 매매 시그널주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도 중국 비자 발급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행스러운 점은 일본이 작년 하반기부터 VIP 고객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빠르게 좋아집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부진하죠. 작년에 하반기부터 일본 VIP 고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VIP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드랍액이 80% 이상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국 3년 동안에 커다란 두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비용을 절감을 했는데요. 고정비용 절감하고 이제 23년도부터는 실적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옵니다. 확실하게 중국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국까지 들어오면 드랍액이 이전 수준 코로나 이전보다 100% 이상 지금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대감이 있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수가 좀 묶여있을 때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매수세가 매기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매매 시그널주로서 파라다이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강세 테마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지금 일단은 오늘 은행주도 괜찮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우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사실은 좋은 뉴스도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형주에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시가총액이 낮아진 종목들로 매수세가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시장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확실히 좀 좋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MGM을 비롯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호실적이었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지금 눈에 많이 보이고 있죠. 뭐 항공주들도 그렇고요. 뭐 LCC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시가총액도 싸고 최근 트렌드에도 좀 맞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유가 조금 다르죠. 리오프닝이다라기보다는 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외국인 특히 외국인 중심이 된 매수세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죠. 이런 추세로 인해서 은행주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강세 테마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약세 테마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약세 테마 아무래도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많은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뭐 애플페이라던가 AI 챗봇 관련주들이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세 테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약세 테마는 이 서비스업으로 사실 좀 묶일 수가 있겠는데요. AI가 미국에서 좀 좋지가 않죠. 알파벳이 이틀 연속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알파벳이 중심이 된 AI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과 연관 짓는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뭐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요. 게임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 안에 엔터주들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SM과 하이브가 오늘 뭐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알파벳 중심이 된 AI에 대한 우려감. 사실은 이 AI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넓혀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은 안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커플링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뭐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요. 뭐 NC소프트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게임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뭐 애플페이 관련주도 그렇고 챗 GPT 관련주들, AI 챗봇 관련주들 많이 올랐던 만큼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인 대응 전략 짜본다면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수도 2,500선 좀 가까이 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서비스 업종들, 이 종목들, 특히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게임 업종들도 그렇고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다라면은 분명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더 높고요.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봤을 때는 투자의 매력도가 높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네이버를 비롯해서 서비스 업종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 보이는 종목이라면 갖고 가셔라라는 이야기 윤정식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윤정식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는 낙폭 현재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시황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인 만큼 그 시장의 분위기를 여실히 좀 지수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개장 시황 빠르게 분석해 주시죠. 예, 저희 이번 장세에서 이왕이면은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1월 초 들어서부터 굉장히 두려웠죠. 1월 초부터 지수는 저희 기억해보면은 충분히 하락한 상태에서 공포를 유발을 했는데 그때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쭉 올라왔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뭐 증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부채 금리도 급등을 하는 순간도 나왔었고 계속해서 이제 연준 쪽에서 매파 발언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런 상황이 딱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개인들의 포지션은 지수가 오르면은 오를수록 손실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포지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야지만 개인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물 옵션 쪽에서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같이 불확실성한 상황에서도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아직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긴가민가 하고 여기에서 더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올 만큼 다 왔다. 이러한 순간에 역으로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예전에 저희 2023년도 1월 초에 그 두려웠던 순간에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하게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400억 정도 팔고 있고 개인들은 한 2천억 정도 사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1,700계약 이상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는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상방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강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수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돼서 조정을 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아직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시장 상황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는데 자,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당장은 굉장히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건희 차장님께서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주실 특징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은 현재 또 종목 장세죠.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종목이 또 눈에 보여요, 가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지수는 흔들리는데 종목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단 당장은 종목에만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여행주가 탑 업종으로 올라오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카지노 쪽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도 순환매돼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오른 것들은 한 타이밍 좀 쉬었다 간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제가 보면 그 밑에서부터 또 올라오는 리오프닝주가 이제 또 포착이 되는 게 있어요. 임플란트 관련주들.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덴티움부터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디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뭐 덴티움이 굉장히 좀 강하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디오하고 조금씩 하는 역할이 틀린데 사실 덴티움이 오늘 강하니까 덴티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2020년도에 한 17%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2022년도에 34%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도 계속 30%대 중반대에
중국의 그 유지율을 점유율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중국 모멘텀 있는 관련주들 잘 보자고 했는데 이러한 임플란트주 중에서는 역시나 덴티움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덴티움이 비중이 중국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덴티움은 제일 잘 나갈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밸류 세그멘트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서 굉장히 하이 프리미엄 임플란트 제품을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저가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세그멘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밸류 세그멘터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밸류 세그멘트의 그 성장이 가속화가 될 경우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덴티움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중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치과치료, 임플란트 포함해서 치과치료를 받는데 싸고 가성비 좋은 거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가격은 좀 있더라도 기술이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할 것이냐 서비스가 좋은 거를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조금 돈 더 줘도 되니까 한국 제품 사용하겠다 뭐 이러한 그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핫하게 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장점 같은 경우가 20년 이상 장기 인상 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내가 딜러 유통망 비중이 한 40% 수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저희 VBP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정책을 하나 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ASP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중국의 이제 입찰 경쟁인 거죠. 근데 보면은 가격은 떨어졌는데 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한 570억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이렇게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만 큐로서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되려 이런 입찰 경쟁을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분석할 리포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덴티움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중국의 가장 큰 수혜가 덴티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을 저희 또 선택하시려는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의 참고사항은 또 뭐냐.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비중이 한 20% 정도 선 됩니다. 20% 정도 선 정도 되긴 하는데 역시나 오스템도 이 가운데 브랜드인 밸류 세그멘트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그래서 역시나 중국에 대한 임플란트 수요 증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임플란트 이제 표면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강화를 굉장히 영위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너무 중간 레벨만 할 수 없으니까 프리미엄하고 중간 레벨의 또 그 사이에 있는 세그멘트가 하이오센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북미 쪽하고 해외 쪽하고 수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오센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현재 순이익 흑자폭이 계속 확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하이오센 그리고 밸류 세그멘트가 잘 돼 있고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특징주로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게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이제 3개월 만에 $200를 회복을 했죠.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테마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저희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LNF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너무 올랐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테슬라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그러한 가정 하에서 다음 차로 올라올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종목을 좀 꼽고 싶은데요. KEC라는 종목이 있어요. KEC가 좀 어제 좀 올랐어요. 어제 거래량 수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데 KEC를 일단은 오랜만에 오랫동안 쉬다가 올라가가지고 그 종목을 하나 좀 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일 하이텍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실적이 두드러지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레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일하이텍을 일단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성일하이텍은 이제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업체가 될 것 같은데 이 공정 중에서 이제 습식 재련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고요. 그리고 해외를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외형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2023년도에 성일하이텍을 포함해서 제일 보셔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IRA 법안이 미국에서 2022년도에 가장 핫했죠. 그럼 2023년도는 무엇이냐? 이거는 유럽의 CRMA라고 있어요. Critical Raw Material Act 해가지고 원자재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유럽 쪽, EU 쪽에서. 이게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2023년도에 1분기에 발표를 할 게 있어요. 어떤 걸 발표를 하냐면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EU는 핵심 광물을 다 해외에서 수입을 대부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입을 하되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조달을 하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분야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코발트나 납, 리튬, 니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어떤 걸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이런 거에 그 선두주자의 수혜 중에서 국내 업체 중에서 성일하이텍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니까 지금 현재 안 올라 있긴 하지만 너무 올라와 있는 LNF라든지 이런 기업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밑에 있는 기업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KEC를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의 추천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쭉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관심주 추천주입니다. 자,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고서 전력 질주하는 전력 반도체주가 바로 KEC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력 반도체가 뭐냐? 전력을 사용하는 제품에 맞춰서 알맞은 전력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데 쓰이는 스위치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떠오르는 게 TR이라고 해서 트랜지스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트랜지스터. 이게 전류나 전압을 조절해서 증폭하거나 그리고 또 온오프 스위치 역할도 이렇게 해주는 게 트랜지스터가 대표적인 전력 반도체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KEC의 그 주가가 상승한 모멘텀이 뭐냐 이걸 보기에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제품이 SI라고 이제 실리콘 전력 반도체를 활용한 그러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전하고 역시 전장 쪽에도 현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산화에 성공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기차용 고전압 그 SiC가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매출 기대가 2023년도부터 이제 확인될 가능성이 되게 좀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iC에 대한 매출이 2022년도에 36억 수준이라면 2024년도 가면은 무려 356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근데 9배, 10배 정도 매출이 뛸 걸로 보여요.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주가가 너무 못 가다가 어제 반등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SiC 전력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본업 실적도 기대를 하고 그 신사업이 현재 미반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죠. 그리고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신사업 모멘텀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추천주까지 쭉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중국발 단기 비자 관련 소식에 관련주들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고 또 더불어서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KEC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매매 시그널주로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박건희 차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건희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KC 관련해서도 현재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부문 담당자가 오픈 AI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에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지금 양시장 흐름은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장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오늘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